법무법인 KB의 이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고 유튜브 등으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한번 지어지면 철거하고 다시 짓기가 쉽지가 않고 준공으로부터 수년이 지나면 인테리어 트렌드가 바뀌어서 새로 매수한 매수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소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인테리어 업자의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공사 지연, 공사 중단,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 유형이 상당합니다. 탈 없이 완성해줄 인테리어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최소한 5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사의 범위, 공사 대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의 지급 시기는 특정 일자가 아닌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하자 보수를 위해서 잔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사 내역서를 세세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자재의 종류, 등급, 수량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진행 전 디자인 시안이나 공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당초와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내용을 수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추가 공사비 청구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묻지도 않고 당초와 다른 인테리어를 해놓고선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리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공사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규정 및 지체상금률을 명시하고 완공 후 하자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의 보수 책임 기간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 건설 공사로서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무면허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인테리어 업체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